로드아일랜드의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선 거의 동시에 발생한 2건의 총격 사건으로 7명이 다쳤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집중폭우로 하닝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인 음력 1월 1일, 양력으로는 2월 17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휴일인 어제 로드아일랜드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첫 소식 조재행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6일 오후 2시 반쯤 고교 아이스하키 경기가 벌어지던 로드아일랜드의 한 경기장에 갑자기 총성이 들립니다. 놀란 선수들이 황급히 몸을 숙이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비명과 고함이 터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After the gunshots, me and my teammates ran right to the locker room, and we just bunkered up. 관중석에 들어선 범인이 갑자기 총격을 가한 겁니다. 일부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총격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3명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It appears that this was a targeted event, that it may be a family dispute. We cannot release the names of the victims.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12월 브라운 대학교 안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2달 만에 불과 8km 떨어진 인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This is devastating. You know, you hear about an event that happened very similar 2 months ago at Brown. It's so shocking. You know, it's heartbreaking. 미국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총격 사건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엘라바마주 모빌에서도 거의 동시에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총격은 어젯밤 11시 9분쯤 모빌 다운타운에서 발생해 20대 남녀 7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과 몇 분 뒤 약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강도 미수 과정에서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총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1살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2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한때 봉쇄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표인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오만 중재자를 통해 간접 협상 방식으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협상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아라그치 장관은 기본 원칙에 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원칙에 따라 합의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پیشرفت خوبی نسبت به جلسه گذشته صورت گرفت و ما الان یک مسیر روشنی پیش رو داریم که به نظرم مثبت هست.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최장 3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이란 양측은 장외에서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을 배치했고 이란은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قوی‌ترین ارتش دنیا ممکنه اونچنان گاهی سیلی بخوره که از جا نتوانه بلند شه. No,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don't think they want the consequences of not making a deal. They want to make a deal. 미군은 대이란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대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이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 3척을 추가로 격침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바닷가에 떠있는 보트를 향해 가느다란 물체가 순식간에 꽂힙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보트는 형체도 없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현지 시간 17일 지정된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3척의 선박에 대해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태평양에서 2차례 공격으로 8명, 카리브해에서 3번째 공격으로 3명, 총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군의 중남미 마약 운반선 연쇄 공격인 서던 스피어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은 해당 선박들이 알려진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고 마약 밀매 작전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정보당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은 이제까지 42차례 감행됐고 사망자는 144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공격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 혐의를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다소 주춤했지만 이달 초부터 다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반구에서 마약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국민을 죽이는 마약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용의자들에게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직결 처형하는 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쟁 범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거부하고 있어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사업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텍사스주의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 오하이오주의 대형 가스발전소,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개발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미국 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방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관세를 꼽기도 했습니다. 전체 5,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는 1, 2%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은 대출과 대출 보증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은 성명을 통해 그가 오늘 오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희귀 신경계 질환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제자로 활동한 잭슨은 킹 목사 암살 이후 인권운동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흑인 민권단체 오퍼레이션 푸시를 창설해 흑인 고용 확대와 경제적 권리 신장을 요구했으며 1984년과 88년 2차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인이 강인함과 추진력을 지닌 인물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집중폭우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LA 해안과 밸리 지역에는 최대 3인치 약 8cm, 산악 지역에는 최대 5인치
약 13c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페어팩스 지역 멜로즈가 일대 상점 등 여러 곳이 침수돼 바닥이 물에 잠기고 상품이 손상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웨스트 LA에서는 교차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며 차량 7대가 고립됐고 운전자들이 소방대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발렌시아 지역 놀이공원인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은 폭우 여파로 어제 하루 휴장했습니다. 어제 집중폭우에 이어 캘리포니아 남부에 오늘 밤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약한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는 또 다른 폭풍이 주말까지 상당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목요일 상륙하는 폭풍으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과 강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주택 폭발 사고로 1명이 다치고 50여 가구가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쯤 센터빌의 한 주택이 폭발하며 주변 51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폭발 당시 주택 안에 있던 남성 1명은 집 뒤편에서 뛰어내려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46가구는 여전히 귀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이 폭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누출 지점을 찾지 못해 대피 조치가 최대 72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의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4년 아파라치 고등학교에서 당시 9학년이었던 14살 콜트 그레이가 교실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이 폭력적 성향이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e wraps a poster board around the part of the rifle that sticks out of the bag, and he takes a hat with a Fender guitar logo on it, a stocking hat, and puts it over the top so you can't see it. A few hours later, Colt murders 4 people. 현재 아들 콜트 그레이는 5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 약 30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5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려 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발렌타인데이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유홀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위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동 중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가게로 몸을 피했으며 경찰은 수배령을 내린 뒤 짧은 추격전 끝에 53살 케네스 M. 클라크를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아시아계가 운영해온 대규모 불법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슈레프국 특수범죄수사팀은 지난 12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케빈 동과 웨인 이를 하시엔드 하이츠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캘리포니아 내 30곳이 넘는 주택과 호텔에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업소에는 60명 이상의 여성이 등록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설날을 맞아 한국에선 전국 곳곳에서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정성스러운 차례상이 차려졌고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길 기원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명절을 맞아 정성스레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큰 절로 감사 인사를 올리며 새해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덕담을 주고받고 세배도 올립니다. 전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이래 여러 식구들 자손들이 모이는데 조금이라도 차려가지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그게 아주 좋은 거죠. 도심 한옥마을은 아이들과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서툴지만 굴렁쇠를 열심히 굴려보고 자기 몸만한 윷을 하늘 높이 던져봅니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아하고 정말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요. 전통놀이보단 전자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투호놀이와 딱지치기의 매력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재밌었고 어려웠지만 계속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엄청 좋았고 엄청 신났어요. 신병훈련소에도 설날은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명절을 보내게 된 훈련병들을 위해 따뜻한 떡국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이후엔 각자의 생활관에서 그리운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럼 우리 아들 없어갖고 너무 서운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어. 모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설날의 의미를 새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병원연 붉은 말의 해가 음력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은 힘과 충성, 생동감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전통문화유산과 현대 미술작품을 통해 의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12지신 가운데 7번째인 말. 말은 빠른 속도와 강인한 힘으로 권력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의 포스터에 사용된 고구려 무용총 고분벽화의 수렵도에선 귀족들이 말을 타고 사냥을 즐기며 용맹과 권위를 과시합니다. 수렵도에서 보시면 말을 탄 사람들이 화살로 호랑이도 잡고 사슴도 잡거든요. 말만 잘 이용하면 정말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마패는 조선시대 공무로 지방에 갈 때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증표였고 암행어사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가시나 망건을 만드는 재료로 말총을 내어주며 말은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흑례문 광장에서 붉은 말 20장이 그려진 세화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화는 애군을 막고 행운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조선시대 새해를 맞아 왕이 신하들에게 그림을 하사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구리선을 붙이고 휘어서 달리는 말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했습니다. 말이 달려가고 이제 말 갈퀴가 이렇게 날리고 이런 것들에서 되게 시원하고 자기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뛰어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름달을 향한 붉은 말의 질주, 흘러내리는 듯한 숲을 헤치며 말이 달려갑니다. 달리는 열차를 바라보고 있는 말은 생생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문화유산 속 말부터 현대 작가들이 재해석하는 말까지 병원연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중국도 설이 큰 명절이죠. 매년 10억 명이 시청하는 중국 설 특집 TV쇼는 올해는 로봇 전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술병을 든 로봇이 넘어질 듯 아슬아슬 취권을 선보입니다. 넘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바닥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공중 제비 돌기는 기본, 3회전 연속 돌기. 벽 찍고 돌기는 물론 봉술과 건법, 쌍절곤 돌리기까지 완벽히 수행합니다. 착지 때 다소 불안정한 순간도 눈에 띄었지만 수십 대 로봇 움직임이 어긋나거나 쓰러지는 등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국영 CCTV 설특집 프로그램 춘환에 등장한 로봇 무술쇼입니다. 유명 로봇 업체 유니트리 제품으로 스스로 퇴장하지 못했던 지난해 무대와 비교하면 동작 제어, 대형 전환 등이 한층 매끄러워졌습니다. 这些动作可能是在全世界是第一次。去年年初大家做动作或者表演的时候还是颤颤巍巍比较慢，但到现在为止，大家机器人可以做各种高难度的动作。 꽁트에 등장한 손주 로봇은 어린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로봇과 키가 비슷한 어린이 동작을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他们能照顾我，还能帮我洗衣服呢。 피부와 눈동자, 목의 움직임까지 진짜 사람 같은 바이오닉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입부분에만 12개 구동 모터를 달아서 음성과 입모양 일치까지 구현했습니다. 不辛苦，净骂你孙子了。 4개의 로봇 업체가 참여해 40여 년 춘환 역사상 가장 많은 로봇이 등장했는데 고난도 기술을 비롯해 일상생활 활용까지 두루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는 첨단 기술 발전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첫 해입니다. 이번 춘환은 그 핵심 축인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 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는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가 그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을 완료해서 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찬성 54, 반대 32%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권역별로 찬반을 따로 살펴보면 호남권은 찬성 70, 반대 19%로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충청권은 찬성 50, 반대 39%로 조사됐고 대구, 경북의 찬반은 47대 42%였습니다.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관세 협상을 두고 한미 간에 나타나는 혼선과 마찰이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북미 또는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가까운 시일 내 응할 것 9, 어느 정도 시간을 둔 후 응할 것 33, 상당 시간 응하지 않을 것 33, 전혀 응하지 않을 것 2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40대는 응할 것이란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5, 60대는 두 전망의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36, 금리 인하, 국채 매입 등을 통한 통화량 확대 18, 민생 지원 쿠폰 지급 등 소비 촉진 16,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확대 13%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1.3%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설날에도 여야는 부동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본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 대표가 설날에도 비난만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지방선거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고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 대해선 윗물이 재건축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에는 퇴임 후 돌아갈 집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공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를 찾을 길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6채 다주택 보유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이 대통령의 1주택 보유를 걸고 넘어진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퇴임 후 거주할 실거주 주택 한 채와 전국 각지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상황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SNS에 설 인사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며 부동산 공화국의 극복,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기 등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쓴 겁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음력설을 맞아 먹는 떡국은 길다란 가래떡처럼 장수하길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설날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